경상도의 한 양반가 대대로 문가를 배출한 장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3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문가로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그 집의 외아들 도련님 장하율은 올해 20살로 한 달 뒤 첫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단정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지요. 15에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고 시문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학식 높고 의젓한 청년이었지만 속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율은 사랑채 한쪽에 있는 자신의 글방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혼례 준비에 관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신부의 초상화가 살짝 보였지요. 초상화 속의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단아한 표정까지 누가 봐도 훌륭한 배필이었지요. 상대방 집안도 명망 있는 양반가였고 집안끼리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하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신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남자라면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 마을의 친구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도련님, 또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방 한쪽에 서 있던 고월댁이 조용히 말을 걸어온 것이지요. 고월댁은 하율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돌본 유모였습니다. 35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 그녀는 지금까지 15년간 하율을 친자식처럼 아껴왔지요. 49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유모가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하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부터요. 도련님께서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셔서 말을 걸지 못했네요. 고월댁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혼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하율의 어떤 표정도 어떤 감정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녁 진지 드십시오. 고월댁이 방 밖에서 상을 가져와 하율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흰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담긴 그릇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지요. 그녀의 손길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율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그랬지요. 고월댁은 그런 하율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고월댁은 하율의 말을 듣고 진지상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뒤 하율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하율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지요.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스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도련님? 그게 말이에요. 하율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유모에게 그런 부끄러운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지요. 고월댁은 하율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아이였으니까요. 하율이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붉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련님,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걱정이 맞나요? 고월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율은 고월댁의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월댁은 하율의 어두운 표정을 한참 지켜보다가 더욱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첫날 밤이 두려우십니까? 하율은 깜짝 놀라며 고월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지요.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고월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 혼인했을 때 말입니다. 유모도 그러셨나요? 하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여인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에요. 고월댁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도련님처럼 순수하고 착한 분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하율은 고월댁의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한다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유모,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율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월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안쓰러웠고 그렇다고 남의 일도 아니었지요. 도련님 고월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낳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이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곁에 있었지요. 네, 유모.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제가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고월댁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율은 고월댁의 말에 놀라며 얼굴을 더욱 붉혔습니다. 유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 뜻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모, 혹시 무슨 뜻인가요? 도련님 여인을 대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고월댁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율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부끄러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유모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한때는 아내였던 적도 있고요. 고월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원하신다면 여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율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요? 유모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월댁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저도 도련님도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하율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으니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요. 고월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율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요. 이튿날 저녁 고월댁은 부엌에서 일하던 여종 윤양을 불렀습니다. 윤양은 18살의 총명한 소녀로 3살 때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온 뒤 고월댁이 조용히 길러낸 아이였지요. 윤양은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동그란 전형적인 미인이었습니다. 특히 맑고 큰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지요.
성격도 온순하고 차분해서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월댁을 어머니처럼 따랐지요. 윤양아, 잠깐 이리 와라. 고월댁의 부름에 윤양은 손을 깨끗이 씻고 앞치마를 벗은 뒤 고월댁 앞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 일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유모?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조금 민망한 일이겠지만 도련님의 배움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니? 윤양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련님의 배움이라니 자신 같은 여종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련님은 이미 학식이 높으시고 자신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말이지요. 어떤 배움인지요? 윤양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고월댁은 윤양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들을 수 없는 안채 구석진 곳이었지요. 윤양아, 도련님께서 곧 혼례를 치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네, 물론 알고 있어요. 온 집안이 준비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여인을 대하는 법을 모르셔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내가 그 연습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니? 윤양은 고월댁의 말을 듣고 점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괜찮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란다. 고월댁이 윤양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도련님께 큰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혼인을 하게 될 텐데 미리 배워두면 나쁠 것도 없고. 윤양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도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고월댁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양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유모가 곁에 계실 거죠? 물론이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윤양은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모. 도련님께 부끄럼 없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윤양아. 그럼 오늘 밤에 도련님 방으로 가자. 해가 완전히 진 뒤 두 여인은 도련님의 방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사랑채는 이미 고요했고 하율의 방에만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하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고월댁이 먼저 들어가고 윤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율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두 여인이 들어오자 얼굴이 붉어졌지요. 도련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월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윤양을 보니 더욱 부끄러워졌지요.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윤양이 이런 자리에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양이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고월댁의 말에 하율과 윤양이 서로를 살짝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입맞춤에 대한 것입니다. 고월댁의 말에 하율과 윤양 모두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입맞춤이라고 해서 갑자기 입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인이 놀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고월댁이 촛불을 하나 더 켜서 방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지요. 윤양아, 이리 와서 앉아라. 윤양이 고월댁 옆에 앉자 고월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잘 보십시오. 입술은 여인의 마음을 여는 첫 자물쇠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지요. 천천히 꽃잎을 만지듯 해야 합니다. 고월댁은 윤양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양은 눈을 감고 몸을 살짝 떨고 있었지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합니다.
고얼댁의 입술이 윤양의 이마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깃털이 스치듯 말이지요. 윤양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입술에 가면 놀라거든요. 하율은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습니다. 고얼댁의 부드러운 손짓, 윤양의 떨리는 모습이 모두 새로웠지요. 그 다음은 눈가입니다. 여기는 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여인의 눈가는 가장 연약한 곳이거든요. 고얼댁의 입술이 윤양의 눈가에 닿았습니다. 윤양의 긴 속눈썹이 떨렸지요. 그 모습을 본 하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윤양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윤양의 숨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거칠어져 있었지요. 그 다음은 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됩니다. 고얼댁의 입술이 윤양의 볼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지요. 윤양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얼댁이 윤양의 목덜미 근처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고얼댁의 입술이 윤양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윤양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큰 신음을 내뱉었지요. 아, 하율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양의 반응이,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묘한 흥분을 주었거든요. 도련님, 보셨지요?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 여인의 마음과 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저 입술로 가볍게 만지기만 했는데 윤양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일은 두 번째 가르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모두 쉬도록 하지요. 윤양은 아직도 가쁜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율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고얼댁의 말에 따랐지요. 이튿날 밤 세 사람이 다시 하율의 방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덜 긴장한 모습이었지요. 특히 윤양은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뺨이 약간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르침을 하겠습니다. 손의 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어요. 고얼댁이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동백 기름이 담긴 예쁜 병이었지요. 이것은 동백 기름입니다. 손으로 여인을 어루만질 때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운 감촉을 줄 수 있어요. 고얼댁이 병뚜껑을 열자 은은한 동백꽃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손끝은 입술보다 더 많은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고얼댁이 기름을 손바닥에 조금 떨어뜨려 비비더니 윤양에게 말했습니다. 윤양아, 오늘은 저고리를 조금만 풀어보렴. 어깨가 보이도록. 윤양은 어제보다는 덜 부끄러워하며 저고리를 살짝 풀었습니다. 하얀 속옷이 살짝 보이고 그 위로 아름다운 어깨선이 드러났지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어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련님, 잘 보십시오. 여인의 몸은 매우 섬세합니다. 조금만 잘못 만져도 아파할 수 있어요. 고얼댁의 손이 윤양의 어깨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이렇게 꽃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지요. 고얼댁의 손이 윤양의 어깨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원을 그리듯 때로는 직선으로 때로는 물결치듯 흘러내렸지요. 기름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인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윤양의 어깨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지요.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윤양아, 어떠니? 좋아요, 유모.
기분이 좋아져요. 윤양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율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제 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얼댁의 손이 윤양의 등 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고리 위로도 부드러운 곡선이 느껴졌지요.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몸을 떨고 어디서 신음을 내는지 기억해 두어야 해요. 고얼댁의 손이 윤양의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윤양의 몸이 그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떨렸지요. 윤양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반응을 보이네요. 이런 곳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율은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디서 윤양이 반응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모두 기억해 두려고 했지요. 도련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율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고얼댁이 손을 내밀어 하율의 손바닥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지요. 천천히 윤양이의 어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율의 손이 조심스럽게 윤양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지요. 지금까지 여인의 몸을 만져본 적이 없던 하율에게는 충격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율이 고얼댁의 지시에 따라 손을 움직이자 윤양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도련님. 그 목소리를 들은 하율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 세 사람이 다시 모였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졌달까요? 특히 하율과 윤양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오늘은 세 번째 가르침을 하겠습니다. 움직임에 대해 배워보겠어요. 고얼댁이 2개의 작은 인형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본뜬 인형이었지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인형을 이용해서 고얼댁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세가 여인에게 편한지, 어떤 리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었지요. 이렇게 하면 여인이 편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여인이 좋아합니다. 하율은 고얼댁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인형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요. 이제 직접 연습해 보겠습니다. 옷은 그대로 입고 계십시오. 다만 호흡을 맞추고 움직임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윤양과 하율이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지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숨결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윤양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렴. 윤양이 눈을 감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긴 속눈썹이 촛불의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도련님도 윤양이의 호흡에 맞춰보십시오. 하율이 윤양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자신의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점점 2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갔지요.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하율과 윤양이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지요. 도련님, 윤양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하율의 손이 윤양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동백 기름의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왔지요. 윤양아, 너도 도련님의 팔에 손을 올려보렴. 윤양의 손이 하율의 팔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이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서로의 리듬에 맞춰서 2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양의 큰 눈동자에 하율의 모습이 비쳤고 하율의 눈에는 윤양의 아름다운 얼굴이 담겼지요. 그 순간 둘 다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연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향한 끌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 말이지요. 윤양아 하율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윤양도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지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얼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얼댁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운을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오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더 이상 진행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율과 윤양은 아쉬운 표정으로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끌림이 남아 있었지요. 넷째 날 윤양이 갑작스럽게 열이 나서 방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지요. 고얼댁 혼자 하율의 방에 왔습니다. 윤양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못 오겠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쉬어야겠군요. 하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스러웠지요. 윤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고얼댁의 말에 하율은 놀랐습니다. 유모가 직접 가르침을 준다니. 지금까지는 윤양을 통해서 배웠는데 말이지요. 오늘은 목소리와 감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은 더욱 중요하거든요. 고얼댁이 하율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지요.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얼댁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도련님, 제 등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유모의 등에요? 하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가르쳐 드려야 윤양이를 위한 연습이 될 것 같네요. 하율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얼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옷감 너머로 따뜻함이 전해져 왔지요. 윤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깊은 감촉이었어요. 이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율의 손이 고얼댁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얼댁이 작은 신음을 내기 시작했지요. 도련님. 하율의 손길에 반응하는 고얼댁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양의 목소리와는 달리 더 깊고 여성스러웠지요. 감촉은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그 마음의 울림이 흘러나오는 길이지요. 하율의 손이 고얼댁의 등을 더 깊이 만졌습니다. 고얼댁의 숨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지요. 도련님, 이렇게 하시면 고얼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하율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고얼댁의 반응이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묘한 흥분을 주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유모가 갑자기 한 명의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 하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도련님. 고얼댁이 천천히 돌아서서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모성애와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충분히 배우신 것 같네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어떤 여인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움은 끝났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었지요. 고얼댁에 대한 감정도 혼란스러웠고
윤양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월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다섯째 날 밤 윤양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왔습니다. 고월댁과 함께 하율의 방을 찾았지요. 하루 못 본 사이 윤양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련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괜찮아요, 윤양아. 이제 괜찮나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고월댁이 말했습니다. 참는 기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참는 기술이요? 네. 남자가 너무 서두르면 여인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여인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날 밤 하율은 처음으로 직접 윤양의 곁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이었지요. 천천히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해보십시오. 먼저 입맞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율의 입술이 윤양의 이마에 닿았을 때 윤양의 온몸이 살짝 떨렸지요.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월댁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하율의 입술이 윤양의 눈가로 그리고 볼로 이어졌습니다. 윤양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지요. 이번에는 손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율의 손이 윤양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동백 기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지요. 윤양아, 하율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도련님. 윤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율의 손이 윤양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종합해서 사용했지요. 윤양의 반응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도련님.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윤양을 보는 자신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지막 단계에서 하율은 윤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윤양아, 나는. 도련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끝났을 때 하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례를 치르지 않겠습니다. 고월댁과 윤양이 깜짝 놀라서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제 마음은 이미 윤양에게 있습니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치를 수는 없어요. 윤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도련님, 정말 그런 말씀을. 정말이야, 윤양아. 난 너를 사랑해. 고월댁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지요. 도련님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율은 결심을 굳히고 부모님께 혼례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인이라니. 누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양입니다. 윤양이? 그 여종 말이냐?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었구나. 식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여종 따위와? 여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윤양이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미친놈이.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아버지는 당장 하인을 시켜 고월댁과 윤양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여인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떨며 들어왔지요. 너희들이 도련님을 깨웠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르신, 저희가 무슨 말대꾸하지 마라. 당장 짐을 챙겨서 나가. 아버지,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율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는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거라. 하율은 두 팔을 붙잡힌 채 자신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월댁과 윤양은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유모, 윤양아. 하율이 창문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율은 방에 갇혔고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까지 하율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밤이 깊어질 무렵 하율의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지요.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막을 수는 없겠구나. 어머니, 내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지만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하율에게 건넸습니다. 옷가지와 돈이 들어 있었지요. 그 아이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 거라.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어머니의 말에 하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양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율은 그날 새벽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서 마을을 벗어났지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을 떠돌며 윤양과 고월댁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마을들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강원도 산골까지 올라갔지만 허사였습니다. 전라도 들판을 걸으며 마을마다 물어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충청도 시장통을 헤매기도 했지요. 하율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하율은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두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혹시 중년 부인과 젊은 아가씨를 보셨나요? 한 달 전쯤에 이곳으로 왔을지도 모르는데요. 한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들 말씀이시구나.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아가씨가 며칠 전부터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다더군요. 하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았구나. 마을 끝에 작은 초가집으로 달려갔지요.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월댁이었지요. 유모, 저예요. 하율이에요. 문이 열리자 고월댁이 놀란 얼굴로 하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이곳까지? 윤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월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방에 누워 계세요. 며칠 전부터 열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하율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윤양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윤양아. 하율이 그녀의 손을 잡자 윤양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도련님이 오실 줄이야. 윤양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율은 윤양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윤양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도련님, 정말 저를 찾아오셨구나.
윤양은 하율의 정성스러운 간병으로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례를 서주었고 고얼댁이 신부 어머니 역할을 했지요. 화려한 혼례복은 없었지만 윤양은 고얼댁이 정성스럽게 지어준 하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었습니다. 하율도 깨끗한 도포를 입고 신랑이 되었지요. 오늘부터 우린 진짜 부부야, 윤양아. 네, 하율 서방님, 너무 행복해서 겁이 날 정도예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바닷바람이 윤양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율은 그녀를 품에 안았지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맹세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양아, 무섭지 않아? 아니에요, 서방님. 이미 다 배웠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얼댁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이제 진짜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지요. 고얼댁은 언덕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길러낸 두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지요.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율과 윤양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날 밤부터 고얼댁은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하율 부부의 저녁을 준비해주고 때로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었지요. 나는 이 아이들의 유모야, 고얼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온한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지요. 하율과 윤양은 그 바닷가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율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아갔고 윤양은 고얼댁과 함께 집안일을 하며 현모양처가 되어갔지요. 아침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저녁이면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고얼댁이 가르쳐준 기술들을 생각하며 서로 웃기도 했지요. 유모가 가르쳐주신 것들 정말 유용해요. 윤양이 하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유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서로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고얼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지요. 고얼댁은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윤양아, 고마워. 어느 날 저녁 하율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걸요. 서방님께서 저 같은 여종을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여종이 아니야. 내 아내이자 우리 아이의 어머니야.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지요. 고얼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사랑의 기술이 결국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사랑이란 기술로 시작되어도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이지. 고얼댁의 혼잣말이 바닷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별들이 반짝이며 이 아름다운 가족을 축복해주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고얼댁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이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율과 윤양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그들이 또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어느 날 이미 할머니가 된 고얼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으로 충분해.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는
오늘도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월댁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채로 말이지요.